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 토크 견제구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 오른쪽, 그러니까 화면 왼쪽으로 새로운 얼굴이 한 분 보이죠? 저희 시사 토크 견제구의 전신, 이제 시즌 1이라고 할 수 있는 원탁의 기자들에서 맹활약했던 유창 기자가 2년 만에 겨울잠을 깨고 컴백했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요. 저나 정조윤 기자한테는 정말 이 바이블과 같았던 이 원탁의 기자들의 멤버를 다시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끼리야 뭐 브리핑실에서 뭐 기자회견 할 때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사석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시청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쭉 기자 생활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다만 좀 바뀐 게 있다면 회사를 좀 옮기게 됐습니다. 제가 원탁의 기자를 시작할 때는 충청투데이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중간에 뉴스원으로 좀 자리를 한번 옮겼다가 원탁의 기자를 마치고 나서 중부메일로 회사를 옮기게 됐습니다. 참 철새 같은 기자인 것 같습니다. 요새 취업난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가 그만큼 능력자를 모신 걸로 보고 저희가 이제 10회가 이제 조금 넘게 녹화가 됐잖아요. 그동안 이제 좀 지켜보셨다라고 이제 사석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창민 기자가 없는 또 원탁의 기자들 멤버가 봤었던 견제구 그동안 좀 어떻게 진행됐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 너무 신선하게 잘 해주시고 있어서 너무 저는 감사했고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뭐 시민들께서 잘 보고 있습니다. 막 이런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견제구를 보면서 내가 정종윤 기자를 닮은 건지 김경동 기자를 닮은 건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경험에 비춰보면 두 케이스 다 아닌 것 같고 안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2년 전에도 열심히 봤던 분은 아닐 것 같고 우리 이제 정종윤 기자가 안 나왔잖아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 이제 정종윤 기자가 앞으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좀 지역을 좀 다양한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좀 다양한 시선으로 지역을 좀 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출연진을 늘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다가 조금 앞에 길었는데 뭐 유치한 기자 각오 한마디 듣고 시작하죠. 특별한 각오라기보다는 원탁의 기자 할 때 참 유익한 정보 전달 고맙다라는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견제구에서도 실수 없이 정확한 정보 전달 드리도록 노력하고 또 때로는 날카로운 견제구로 견제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뭐 기대 많이 할 거고요. 두 분의 케미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심판 결과는 나오긴 했는데 바로 이제 주민투표 준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와 재산권 보호에 최후적으로 이제 조정되는 안들이 이제 어떤 안들이었냐면은 이 비공원 시설에 대한 이제 일정 부분 축소. 한평으로 정말 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500대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을 4곳에 저는 오늘 이제 녹화 들어오면서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저희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저희 스튜디오 안에도 담당 PD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스태프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뭐 요즘 뭐 코로나19에다가 총선에다 두 분 다 정신없죠. 녹화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천안에서 이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퇴근한 이후에도 뭐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항상 쉴 새 없이 이제 속보가 계속 뜨고 있고 특히 이제 밤늦게 이제 확진자들이 한 대거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덜컹덜컹하죠. 빨리 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종식이 돼서 좀 정상적인 생활을 평소에 저희가 영위했던 생활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업 특성상 조금 우리 좀 꺼림직하지 않으세요? 이게 매일 브리핑도 있고 또 이제 동선 따라서 뭐 취재도 다녀야 하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이 코로나19 진정될 때까지 좀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현장 취재를 다 하는 기자들이니까 저희는 특성상 또 모든 현장을 가서 찍어야 되잖아요. 촬영을 해야 되니까 뭐 선별진료소 이런 데도 다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조심은 한다고는 하지만 뭐 저는 집에서 뭐 자의 반 타의 반 타의는 이제 와이프의 주장이겠지만 자체 격리를 집에 들어가면 이제 방에 갇혀서 못 나옵니다. 거의 사식 넣듯이 밥도 주고요. 뭐 저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들어가면은 그날 입었던 옷은 와이프가 다 수거를 해가지고서
별도로 세탁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씻고 나와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무조건 다 씻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와이프하고 오늘 하루 고생했다 악수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도 같이 그래도 하고. 우리 김경동 기자는 저기 재수 씨가 세탁을 해주네요. 세탁은 세탁이 나죠.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곧 있으면 이제 선거잖아요. 예. 근데 뭐 이맘때면 사실 저희 다 뭐 취재반 뭐 이런 거 구성들 하는 회사들도 있을 테고 사실 선거에 다 올인해야 될 시점이긴 한데 저조차도 사실 선거 기사도 많이 못 쓰고 있고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좀 선거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잠식된 것 같아요. 일단은 각 예비 후보들이 대면 접촉은 절대 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SNS 쪽으로 이제 홍보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부분도 뭐 SNS를 통해서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예 이제 방역 활동을 선거 운동 전략화하는 사람 이제 후보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네.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최초에 그 이제 방역복을 입고 지역에서는 예, 하기 시작했고 이제 여타 다른 후보들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캠프 이름까지도 그냥 방역 캠프라고 그냥 아예 캠프 이름을 그냥 바꾸기도 했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후보분들이 이제 다시 따라오긴 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씁쓸하기도 하고요. 네. 선거 운동을 이제 방역복을 입고 하다 보니 얼굴도 알리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잘 못하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 이제 뭐 개별적인 뭐 SNS나 아니면 뭐 너튜브에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각 정당별로 이제 대진표들이 좀 완성이 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이제 공천에 대한 속도가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 공천을 두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이제 잡음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거운동 취재를 가서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후보들도. 근데 정치 신인들은 사실 얼굴 한 번 더 알려야 되는 게 모든 후보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 얼굴 보여주겠다고 이제 그 급식실 선생님들, 조리 선생님들 하는 거 있잖아요. 위생 마스크 이렇게 투명한 거. 그거 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좀 돋보이고. 그러니까 후보들이 제일 손쉽게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게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사실 그래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에도 뭐 두세 건씩 천안시청 맞아요.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전면 다 취소됐고 오히려 뭐 기자회견을 잡는 후보들한테 약간의 뭐 비난성 뭐 네. 이런 여론도 형성되는 그런 조짐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두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사안의 중대성이나 뭐 시급한 거는 뭐 총선 얘기나 코로나19 얘기를 하는 게 좀 맞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두 사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는데 워낙 시시때때로 상황이 막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좀 잡을 수 없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천안 지역 같은 경우 뭐 코로나19도 있고 총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슈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그 일봉산 민간 특례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다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주제를 좀 이어받아서 지난 방송에서는 일봉산 민간 특례 사업을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 나와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 이후에 조금 변화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봉산 대책 추진위에서 이제 작년 12월이었죠. 이제 네. 주민 투표를 이거를 좀 붙이자라고 천안시에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12월 달 이제 같은 달에 천안시에서 거부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일봉산 대책위가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행정심판을 요구를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2월 13일 나왔었던 결론에서는 네. 일봉산 대책 추진위의 결정에 대해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이런 결정이 나와가지고서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이 나왔고요. 그 결국 이제 주민 투표가 가능한 이제 길이 일부 열리기는 했습니다. 저는 이번 결과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네. 그 대책위가 명분으로 삼았던 게 공공복리와 시민의 안전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천안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엔 행정심판으로 이어졌으며 뭐 이제 그 주민투표는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건데요. 이에 앞서 저는 이 결론에 가장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할 곳이 천안시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예, 천안시의회가 11월 20일 날 주민투표 실시의 건을 안건으로 붙였는데 결국엔 이게 부결이 됐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천안시의회가 이거를 받아들였다면 이게 결국에는 뭐 이제 행정심판으로 가는 이 역경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게 주민투표라는 건 천안시의회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주민대표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그런데 이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천안시의회가 큰 착오를 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죠. 이게 당장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정확히 얘기를 하면 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아주 첫 단추를 이제 깼다. 뭐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제 요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심판 결과는 나오긴 했는데 바로 이제 주민투표 준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 서명 운동이 불가하다라는 조항 때문에 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우리 4월 15일 선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제 유창림 기자의 말대로 일단 4월 15일까지는 서명 운동을 받을 수가 없고요. 결국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뒤부터 90일 안에 천안 지역 전체 유권자의 5%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이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 5% 인원이 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천안 지역 전체 유권자 수가 52만 7,758명이었고요. 이 중에 5%는 2만 6,388명. 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4월 15일부터 90일 뒤까지 90일 안에 이제 한 2만 6천여 명의 이제 서명을 받게 된다면 이제 시의 심의위원회가 또 이거를 가지고 또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7월 1일자로 이 일몰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촉박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 4.15 총선에서도 천안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같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차기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서 이 결과도 이제 좀 예측하기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달 28일에 도에서 이제 도 문화재 심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결국 못 열렸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개발 사업자 측에서 최종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날 개최되지 않았던 거고요. 향후 지금 4일 녹화일이 4일인데 향후 일정이 지금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 문화재 심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사정을 보고 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찬성하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차례인데요. 사업 찬성 측을 대표할 오늘의 구원투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일본공원 추진위원회 강진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미 얼굴을 접한 분들도 계실 테고 뭐 뉴스나 뭐 인터뷰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위원장님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래전부터 이제 부동산 업무에 종사를 해왔고요. 지금은 용곡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개업 공중개사입니다. 일본군 추진위원회는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토지주들과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2019년 11월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행정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할 수 없고요. 다만 환경단체의 억지 주장이나 또는 사실이 아닌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고 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추진위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부동산 업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표까지 맡게 되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도입되던 해에 대학원에서 제가 이제 부동산 개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공청회에 이제 참관을 하게 됐고 또 거기서 이제 토지주들과 주민들을 만나게 됐고 그 만남이 이제 오늘의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로 이렇게 모시게 됐다 뭐 이렇게 보면 쉬울까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그 공청회에 참관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이제 추대를 돼서 이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토지주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토지주 분들이 우리 추진위원회에 얼마나 좀 속해 있는지, 또 이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일봉산 저희 면적에서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사는 많은 토지주 가운데 한 10%가 80% 정도의 면적을 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추진위원회에 속한 분들이 이제 그 토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가 되는지 이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 돼 있고. 네. 회원 수는 그러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이 토지주 우리 회원 추진위원회 중에서 네. 토지주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추진위원회 인원이 한 2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토지주를 정확하게 파악된 바도 또 없습니다. 어느 분이 토지주인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신 것 같고요. 첨언하자면 지금 토지주 전체가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겠네요. 전체가 그렇죠. 찬성하는 건 아시죠. 이제 그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또 네. 지형에 따라서 네.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은 주로 일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그 개발이 좀 어려운 쪽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은 개발이 가능한 쪽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부동산 이제 개발을 이제 전공을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앞부분에서. 네. 그럼 이제 전공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현 상황에서 이 민간 개발 사업의 이 가장 큰 장점 뭐 요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도입된 배경과 이제 취지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금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가면은 어느 한정된 부분에 이제 비공원 시설이 이렇게 치우치는데 한쪽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일몰제가 돼서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개발을 가면은 산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난개발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일몰제 이후에 개발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민간 개발이 들어간다면 개발 가능한 이렇게 비공원 지역에 대한 그 안정적인 개발, 그다음에 뭐 크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리고 공원까지 전부 다 살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럼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는 이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특례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자기 입장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방송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뭐 워낙 양측의 입장이 지금 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환경단체는 프레임이 아주 잘 짜여진 훈련이 아주 잘 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내용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로 인해서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그 이해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일몰제는 시한이 정해진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일몰이 코앞인데 임차공원 제도를 도입하자 또는 도시공원 구역으로 재지정하자 또는 우선 보존지역부터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매입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그런 위법한 사항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도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변호사들이 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이제 소송을 많이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사항들이죠. 그래서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일봉산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워낙에 입장 차이가 큰 거는 좀 뭐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업을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또 전에 나왔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쪽 논리가 100% 맞고 어디가 다 틀리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결국 이제 이 결정이 뭐 토지주를 포함한 지역 주민분들에게 과연 어떤 게 더 득이 될 거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좀 찾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이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제 그 구성 지금
돼 있습니다. 돼 네. 있는데 이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공론화가 진행되면 저는 그 프레임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개발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대결 구도가 아니고 지금 주로 보면 환경단체들도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와 재산권 보호의 공존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오히려 대화가 훨씬 더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위원장님도 그 민간공원 개발 사업으로 70%의 그 공원을 지키자. 그러니까 그 부분 안에는 환경 보호를 역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목표가 가령 이제 어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집을 짓자 말자가 아니고 집을 짓는데 목표가 정해졌으면은 문을 동쪽으로 낼 것이냐 남쪽으로 낼 것이냐 이런 사항들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라면 얼마든지 이제 좋은 자리가 될 텐데요. 지금 그렇지 않고 집을 짓자 또는 집을 짓지 말자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그 프레임은 그 시청에서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그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그 개발 찬성이냐 반대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게 과연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의 합의점이 어디에 맞춰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추면 환경보호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라는 부분을 좀 논의를 했으면 저희들도 항상 환경단체 쪽에 반대하는 쪽에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봐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이라는 것이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한이 정해지는 제도인데 시한이 넘기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임차공원 제도라든지 뭐 우선 보존 지역부터 뭐 매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주고받는 대화인 거지 직접 만나셔서 대화를 해보신 적은 혹시 있나요? 만나서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런 갈등 상황에서 이제 최후적으로 이제 조정되는 안들이 이제 어떤 안들이었냐면은 이 비공원 시설에 대한 이제 일정 부분 축소, 그래서 이제 공원 면적을 좀 넓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부 대안으로 나오고 또 이제 시행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이제 회사와 개발 회사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나눠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공원 시설에 대한 면적 비율은 그 법률로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 그 테두리 내에서 사업자와 그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사항입니다. 애초에는 면적 비율이 20% 이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업비 예치금 거기다 플러스 공원 조성비 이것까지 이제 포함됐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자, 그 민간 자본이 투입이 되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변경을 했죠. 변경을 해서 이제 공원 조성 사업비 예치금은 빠지고 삭제를 하고 20% 있던 면적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봉산도 그러면 20%였을 때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그때는 이제 사업자 이제 그 제한이 없었던 때죠. 그 단계는 아니었고 조금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비율을 뭐 평균이 뭐 10%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20% 어쨌든 천안시보다는 현격히 낮게 개발 면적을 잡고 있는데 천안시는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를 낮추면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업체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어차피 민간 자본도 이제 투자를 하면은 기업의 목적은 어디 이윤 창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자본을 투자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과의 그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지역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보상비나 공원 조성비나 공원이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구성될 것이냐에 따라서 면적 비율이 좀 달라진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비율 자체를 조정하는 건 좀 어렵다.
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비율을 조정하자마자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이 토론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뭐 가냐 마느냐 이제 찬성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구성됐고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은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것까지 포함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열린 상태에서 이제 대화는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지금 찬성이냐 아니냐가 이제 그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찬성 쪽으로 만약 추진된다는 쪽으로 가정해 본다면 그런 것까지 이제 협의가 가능한. 환경 단체 분들도 이제 뭐 사업 추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 내에서 이제 그러면은 공원의 비율은 어떻게 할 거고 최대한 공원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입장이 온다라면 얼마든지 그건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건 이제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수공원 사례를 혹시 아시나요? 청수공원 쪽은 잘 제가 참 뭐 이런 파악을 경우가 못하고 있는 있습니다. 겁니다. 똑같이 천안에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천안에서 최초로 진행된 곳인데요. 이곳은 오히려 토지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왜냐하면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에 자신들의 이제 재산 가치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반대를 했었던 이런 사례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주들도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보상 수요가 있을 것이고 또 일몰로 인해서 기대 가치를 바라는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봉산을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투표를 제안을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심판에서는 주민투표가 타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응하실 이제 같이 함께 우리 주민투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그렇게 하실 의향은 좀 없으실까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를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유권자의 5% 이상의 그 서명을 받아야 되고요. 그 서명을 받은 것이 이제 적법한지 아닌지 또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심의를 받으면은 또 시에서는 이게 주민투표 대상인지 아닌지 또 심의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유권자의 3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투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지만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어떤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위원장님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실 의향은 있으실까요? 주민투표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마땅하겠죠. 아, 예. 혹여나 이런 절차들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이 안 됐다. 그럼 난개발이 이제 불보듯 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입장은? 네. 근데 저번에 이제 환경단체 나왔을 때는 바로 그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제 뭐 그 관련 업을 하시니까 네. 뭐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그래서 그런 정도 뭐 완충작용이랑 그럴 만한 시간들이 좀 있을 것이다. 대화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도시공원 일몰제는 이제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6월 30일이면 이제 종료가 돼서 이 공원에서 이제 규제가 풀립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 먼저 환경단체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는 뭐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이제 개인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졌을 때 얘기고 또 그런 주거 지역이나 이제 상업 지역에서 이제 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일봉사는 그 넓기 때문에 넓은 가운데서도 이제 개인이 하나둘씩 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그 지구 단위나 도시개발법으로 하기 때문에 10,000평, 20,000평 단위로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난개발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불을 보듯 뭐 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거기 일정 부분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제가 거기에 예를 들어 뭐 단층짜리라든가 아니면 2층짜리 상가를 짓는다 그래 가지고서 바로 진행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 어느 정도 대형 면적끼리 별도로 블럭을 지정을 해가지고서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지금 뭐 대형 건설사나 이런 서울에서 이제 몇몇 업체들도 있고 천안에도 이제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몰이 되기를 이제 때를 기다리는 그런 건설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토지 보상가를 지금 이제 그
이제 감정가로 이제 보상하는 지금 제도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제 주고 하면은 이제 그 토지 주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단위적으로 이제 크게 10,000평이나 20,000평 단위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건설사들은 공원에 조성 의무도 없는 것이고 사업을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제 일봉산을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도시공원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실효도 없고 보상도 없는 도시계획의 3대 불가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일몰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손이 묶여 있다면 손과 발까지 다 묶는 그런 격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들이죠. 뭐 이렇게 지정이 되면 바로 소송으로 가가서 또 다시 이제 사태가 또 장기화될 거다라는.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지정을 하게 되면 바로 소송으로 해서 뭐 이거는 뭐 재판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에 그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 사항이니까 바로 결정이 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안시하고 같이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진행을 했었잖아요. 일봉산 일대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수를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걸로 있는데 또 이거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지금 일각에서 좀 제기가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건 이제 7,000명 이상이나 되는 주민들의 설문을 무시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건 예의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설문조사의 목적은 정확한 정보 전달과 주민들의 생각과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알고자 함에 있었고요. 신뢰성의 문제는 침소봉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환경단체는 신뢰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내고장의 그 푸르름을 지키기 위한 신념인가 아니면은 자기들만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그 몸부림인가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일봉산 공원 조성 사업을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뒤로는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방대한 시설과 그 조건을 좀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 측에서 이제 시설을 좀 무리한 시설을 요구하셨다라고 이제 이 말씀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도시 그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한 평도 정말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500대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을 4곳에 설치를 하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0평씩 들어간다고 보네요. 그러면은 한 2만여 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적인데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비공업 시설 내 아파트 단지 내에서 8,000대 이상의 주차 시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다른 내용들은 또 추후에 제가 밝힐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이 제안을 듣지 못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그냥 던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얘기하신 대로 개발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개발을 부추기는 제안이었는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나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려면은 반대를 하고자 하는 논리와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를 하면서 이제 뒤로는 이제 이러한 요구를 방대한 시설을 요구하니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괴이한 공문으로 이게 전달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최초에 접수된 건 시로 접수가 됐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시로 접수가 됐고 이행해야 되는 건 이제 시행사일 테니까 뭐 시행서로 전달이 된 걸 이제 뜻을 같이 하시니까 공유를 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이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좀 가장 의미 있었던 이 결과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의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7,000명 이상이 되는 분들이 이제 찬성을 했고요. 그런 비율을 볼 때 좀 잘못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제 설문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반대를 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뢰성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말씀하는 부분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설문조사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생략한 채 공원을 조성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신뢰성 문제 제기는 뭐 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건 좀 과장되게 그 환경단체 쪽에서 하는 얘기일 것 같고요. 또 7천 명 이상이나 되는 그 여론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조사 또한 아니다라고. 그럼 반대로 그 공원 조성 얘기를 다 빼고 일봉산에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일봉산 전체 면적의 30%를 아파트를 짓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까요? 그쪽 환경단체 쪽에서는 처음에 홍보를 하기를 일봉산이 전부 사라지는 듯한 그런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뭐 거기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이제 그 환경단체에서 반대 서명을 받을 때 활용한 전단지인데요. 내용을 보면 위기에 처한 일봉산 구해주세요. 또 일봉산 이렇게 사라져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일봉산이 전부 사라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이 이것이 대처해서 마련한 것이 이제 이런 일봉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또 알면 찬성하고 모르면 반대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저희들도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봤었지만 지금 딱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일봉산을 허문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서 전면 개발을 이제 거의 염두에 둔다시피 한 이런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아마 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봤을 때는 설문조사의 질문 하나하나가 그쪽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반대로 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일몰제 이거 시행된다는 거는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매입을 해서 투지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재산권 찾아주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랬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시행정이 아니랬다. 그래서 이제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중앙정부와 이제 일몰제에 대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한 것이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인데 그에 대한 이제 기준이나 비공원 시설의 종류라든지 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천안시는 물론 그래서 이제 천안시는 물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홍보라고 하면 어떤 홍보를 얘기하시나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제 20년 전에 내려졌잖아요. 네. 20년 전에 내려졌는데 그 10년 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네, 됐습니다. 특례 사업입니다. 네, 특례 사업은 10년 전에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홍보가 좀 부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년 전부터 만약에 매입을 했더라면 지금 현재 이런 논란은 없었을 거고요. 또 이제 그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도입된 10년 전에 이게 바로 착수가 됐다라면 토지주들도 뭐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을 거고 지금과 같은 반대의 강도는 훨씬 더 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계속 이게 10년 또 다른 10년 이거를 이렇게 뒤로 미루다 보니 현재 같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장 또 우리 이제 일봉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서 이제 반대 측에서는 이제 4.15 총선 때 뭐 여러 후보들과 접촉을 해가지고서 요 개발에 대한 거를
뭐 정부나 이제 시가 이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 공약화시키겠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혹시 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제 뭐 많은 예비 후보들 분들 이제 만나시면서 뭐 어떤 정책적으로든 뭐 어떤 방법적으로든 뭐 이런 총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는 있는 건가요? 이 정치인들이 이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같은 공익 사업을 그 이슈화해서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지난해 12월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천안 시민들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또 내고장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다면 결코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발언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에 이제 반대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뭐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시겠죠. 이분들에게 이제 이건 좀 알려드리고 싶다.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끝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동안 환경단체의 홍보, 마치 일봉산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홍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이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일봉산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봉산은 더 좋은 모습, 또 더 좋은 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이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일봉산 공원은 지금 이제 특례 사업은 눈, 코, 입이 이제 다 생겨서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업자 예치금이 이제 납부가 됐고 사업자 지정 고시가 됐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실시계획 인가만 남았는데 실시계획 인가만 나면은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에서 이제 제외가 되고 이제 집행 시설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공원 조성을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조성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이제 건설적이고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기자들도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김기자부터 할까요? 여기부터 네네. 할까요? 저희 견제구 시작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뭐 장기공원 미집행 이제 시설까지 포함을 한다면 지금 오늘까지 이게 세 번째 녹화잖아요. 세 번째 녹화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일물제가 예상이 됐었던 건 이미 20년 전에 대법원의 헌법불일치 판결로 났었고 그동안 20년 동안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행정은 행정대로 뭐 매입할 생각을 하질 않았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역시 이거에 대해서 진작 공론화를 해서 뭐 행정부를 압박을 하든 정치인을 압박을 하든 그래서 빨리 좀 자체적인 재원으로 매입을 했다라면은 지금과 같은 이제 이런 극단적인 갈등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어느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던 이걸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만 계속 남는 이제 세 번째 녹화였던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도 환경보호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추진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이 일봉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공통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환경단체가 얘기하는 뭐 아무 공원 사업도 필요 없고 현재 일봉산 모습 그대로를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말씀하시는 더 현대화된 공원이 더 적합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뭐 위원장님도 혹시라도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수용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총선 이후에 꼭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서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 보궐선거 통해서 들어오시는 시장이 그 부분을 잘 좀 조율을 해서 그 결과에 맞게 이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또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죠. 시국이 식은 만큼 건강도 잘 챙기시고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사정은 더욱 녹록지 않은데요. 하루빨리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시사토크 견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